재무제표를 알면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다. 숫자를 알면 예방할 수 있다. 숫자는 어떻습니까? 주관적인 것보다 어느 정도 객관성이 부여가 된 거죠. 이 재무제표는 당사자가 만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 회계 기준에는 어떤 기준, 일정 규칙이 있죠. 이걸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그죠? 2월 달에 뭡니까? 이제 보면 회계 감사를 거쳐서 뭔가 공포를 하죠. 제출하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이걸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재무상태표라는 건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그죠? 과거는 대조표는 이런 말 썼죠. 뭐,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12월 30일 얼마냐 이거죠. 그런 내용들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자본 구조의 이제 건실성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본 있지 않습니까? 자본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부채를 알 수 있는 거죠. 부채도 보면 유동부채냐, 고정부채냐, 이런 거 다 나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자산도 보면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자산이라는 거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1년에. 현금 같은 거 말하고, 고정자산은 토지 같은 거, 공장,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현금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정자산. 이렇게 나누는 걸 말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라는 건 보면 있거죠.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매출이라든지 총 나간 비용, 원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다 들어간 거죠. 그걸 통해서 수익에서,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뭐 판매비 관리비가 들어가고 쭉 빼고 영업이익하고 비용 빼고 해서 단기 순이익이 나온 거죠.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뭡니까? 이제 보면 하나의 경영 계획이나 배당 정책 자료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 거죠. 그 교육이 어떻다. 자, 자본 변동표라든지 현금 흐름표, 또 주석. 근데 이런 게 5가지가 이제 재무제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보면 뭘 하냐?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이제 재무 비율을 이제 한번, 그죠? 분석해 보는 거죠. 왜? 거기에 보면 그걸 가지고 혼자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동종업계, 제조업이면 제조업, 유통업이면 유통업, 금융업, 그 동종업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계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걸 가지고 같이, 그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비율, 대차제표에 나타나는 비율, 재무상표에 나타나는 걸 같이 혼합해 보게 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서 뭘 보는 거냐? 해서 뭐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활동성, 성장성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자본 비율, 총 자기자본 비율이 몇 프로냐 이거죠. 총 자본 중에서. 거기에 자기 것만 한 게 아니라 남의 돈을 차입해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무래도 남의 걸 많이 쓰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비율, 또 부채 비율, 총, 그죠? 총 자본 중에서 부채는 얼마냐 이거죠.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위험하다든지 이런 걸 이제 평가해 보자는 거죠. 이런 비율 분석들. 또 성장성 비율에서는 우리가 보면 이제 매출액 증가율. 그래서 보면 기존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그다음에 당연연도 매출액을 보고 증가한 폭, 3개년치를 보고. 그래서 이런 걸 비율 분석할 때 보면 전년도까지 직전이 아니라 직전 전년도까지 3개년치를 보고 같이 분석을 하는 게 보면 효용성이 있죠. 왜? 하나만 봐서는 그죠? 직전 연도만 봐서는 보면 그게 보면 편차가 심할 수도 있으니까 흐름을 한번 보기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기도 하는 거죠. 또 매출액 증가율 같은 걸 보면서 이 기업이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되는구나. 매출액은 어때요? 매출은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간혹 어떻습니까? 매출이 정체가 될 수가 있고요. 감소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뭡니까? 그거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하나가 보면 그런 거죠. 우리 뭐 분식회사에 분식회계 그러죠. 분식이 뭐죠? 가공을 한다는 거죠. 얼굴에 가면을 쓴다는 거고요. 화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뭐 없는 이익을 갖다 뭡니까? 낮다고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이 많으려면 비용이 줄어야죠. 비용이 없으면 이익이 커지지 않습니까? 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든지, 또 이익을 뭡니까? 이익을 갖다 뭡니까? 과소 계상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익을 과소 계상하게 되면 비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이익이 적어진다든지. 그걸 보고 뭡니까? 한마디로 왜곡이 된다는 거죠. 즉,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돈을 받아가 국가 같은 데는 뭡니까?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게 적기 때문에 안 낸다든지. 또 주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기업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식회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굉장히 엄하게, 그죠? 좀
엄격하게 뭡니까? 잣대를 들이대고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면 기업을 갖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서 뭡니까? 하나의 뭡니까?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그죠? 재무제표는 뭡니까? 부실화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숫자는 뭡니까? 숫자는 속일 수가 없죠. 아니, 물론 보면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숫자는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인위적으로 가공하기 전까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그 숫자를 보면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전공이 뭔지 몰라요. 대학을 나오셨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반드시 뭡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기업 회계 기준 정도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상대방이 성적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성적표를 보면서 이 기업이 어떻다는 거, 그죠? 보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났는데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났는데 보니까 그죠? 영업 손실 났어요. 다 많이 났어요. 근데 뭡니까? 고정자산 쪽에서 공장 팔고 해서 고정자산 이득 나서 이익이 나는 회사래 이거죠. 그럼 내년에도 공장 팔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분석하셔야 되는 거고, 갑자기 지급이 손실이 됐어.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이익이익을 비교하다 보니까 지급이자가 늘어난 거죠. 전년 대비. 그것 때문에 손실이 난 거죠. 그러면 지급이자가 그냥 늘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에 올라가니까 보니까 뭡니까? 아, 부채를 연대별로 보니까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부채 안 늘어나고 늘어날 수도 있죠. 이자율이 확 올라갔으면 IMF 때처럼 20몇 %. 그런 경우는 아니면 뭡니까? 반드시 호환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담당자는 보면 그걸 그죠? 보고서 판단할 뭡니까? 어느 정도 보면 그런 지식 정도는 갖추셔야 된다는 거. 그 생각입니다. 네.